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시간. 그때 한 남자가 뛰고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이 단단했습니다. 헐떡이지도 않았어요. 일정한 호흡으로 묵묵히 뛰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입니다. 강태수? 올해 64살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경비원인 줄 압니다. 맞아요. 경비원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입니다. 7사단 수색대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늙은 경비원이에요. 새벽마다 뜁니다. 10년째 그래왔어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었습니다. 왜 뛰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뛰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오전 6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눈가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주민에게 인사했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었더군요. 그 사람은 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제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익숙했습니다. 이런 일,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어요. 그 중에 절 사람 취급하는 분은요. 손에 꼽았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경비실 유리창처럼요. 있어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월급 210만 원.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옥탑방 월세 35만 원 내고요. 밥 해먹고 가끔 소주 한잔하면 됐어요. 바라는 것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있긴 했어요. 사람 구실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어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왔어요. 강 씨, 어제 203호에서 민원 들어왔어. 박 소장이었습니다. 저보다 6살 어렸어요. 58살. 그런데 저한테는 항상 반말이었습니다. 강 씨,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여기서는 무슨 민원입니까? 택배 놔뒀는데 비 맞았다고. 다음부터 조심해. 어제 비 안 왔는데요. 어쨌든 민원 들어왔으니까 조심하라고. 그게 뭔 소립니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삼켰습니다. 꾹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 소장이 제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요즘 새벽에 뛰어다닌다며? 주민들이 이상하게 본대. 운동입니다. 알아. 근데 좀 그래. 경비원이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해. 체력 아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나이값 하라는 거였어요. 늙은이답게 굴라는 소리였습니다. 몸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뭐? 박 소장 눈이 커졌어요. 제가 말대꾸를 하니까 놀란 거였습니다. 새벽 운동은 근무 시간 외입니다. 제 시간에 제 몸 쓰는 건 제 자유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이. 박 소장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에서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등을 보이면 끝이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박 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신 말이야. 이번에 계약 연장 있어. 그거 알지? 잘 생각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한숨이 나왔습니다. 64살 먹어서 58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인생이라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1998년 IMF 그때부터였어요. 그땐 저도 뭔가 됐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였어요. 직원 12명,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해병대 전역하고 12년 동안 현장에서 굴렀어요. 몸으로 배웠습니다. 35에 창업했어요. 잘 됐습니다. 처음 3년은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수주가 들어왔어요. 큰 건이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자재비, 인건비 다 투자했습니다. 공사 80% 끝났을 때였어요. 발주처가 부도났습니다. 잔금 1억 2천만 원. 못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직원들 월급 줘야 했어요. 자재상 외상값 갚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내야 했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아내가 울었어요. 아들 준혁이가 11살이었습니다. 걔 앞에서 아내가 울었어요. 당신이 사장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 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못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 이듬해에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준혁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대구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았어요. 빚 갚아야 했거든요. 15년 걸렸습니다. 빚 다 갚는데요. 54살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때 남은 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요. 기술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요. 경비원 자리만 받아줬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운동은 군대 때부터 습관이었어요. 수색대에서는 새벽 4시에 기상했거든요. 체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몸에 밴 게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요. 운동할 때만 생각이 멈췄습니다. 뛸 때만 과거가 안 떠올랐어요. 숨이 차면 후회가 잠깐 멈추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순찰 돌고 있었어요. 비상계단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였어요. 뛰어갔습니다. 본능적으로요. 계단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801호 김어르신이었어요. 78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의식이 없었어요. 호흡이 약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어요.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뇌졸중이다. 직감이 왔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동시에 어르신을 반듯하게 눕혔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구토물에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요. 3분 후에 구급차가 왔습니다. 빨리 온 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저도 갈게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30대로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편의점 봉지였습니다. 간호사인데요. 저같이 타도 될까요?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라고요. 새벽에 편의점 봉지 들고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핏기가 없었어요. 어르신 손을 잡았을 때 차가웠거든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경비실에 누가 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였어요. 단발머리, 청바지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했어요. 어젯밤에 어르신 발견하신 분이시죠? 네.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여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맑은 눈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도 맑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응급실이요. 그런데 어르신 상태가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요? 네.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다행이래요. 발견이 빨랐고요. 응급처치도 정확했대요. 다행이네요. 근데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고개 돌리고 기도 확보하고요. 그거 일반인들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 배운 게 있어서요. 옛날에요? 네. 오래전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얘기 꺼내봤자 뭐 하겠어요. 늙은이 무용담처럼 들릴 텐데. 저 윤서영이에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702호 사는데요. 이번에 이사 왔어요. 한 달 됐나? 아, 근데 경비 아저씨 성함이 강태수입니다. 강태수 씨, 서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씨라고요. 그게 어색하면서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야근이 많아서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네. 조심히 다니세요. 네. 서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두근거린 건 아니에요. 그냥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요.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새벽 5시, 운동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경비 아저씨, 아니, 강태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 씨였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근 끝나고 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역시 새벽에 운동하시는구나.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났어요. 소문이요? 네. 새벽마다 뛰는 경비원 있다고. 몸이 진짜 좋다고. 서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좀 그렇네요. 왜요? 좋은 거잖아요. 건강하신 거. 경비원이 무슨 운동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관리소장이. 네. 서영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운동하는 게 왜요? 나이값 하라는 거겠죠. 어이없다.
서영 씨가 진심으로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익숙하시면 안 되죠. 서영 씨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일에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저 오늘 비번이거든요. 서영 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감사 인사 제대로 못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서영 씨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릴 틈도 없었어요. 잠시 후 캔커피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요. 단지 안에 있는 벤치였습니다. 서영 씨가 먼저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김 어르신요. 네.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셨대요. 다행이네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요. 서영 씨가 캔커피를 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살려줬다고. 맨날 인사해주는 분이라고. 인사야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다들 안 하잖아요. 경비 아저씨한테 바쁘시니까요. 그게 핑계가 돼요? 서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인사받으면 인사해야죠. 그게 사람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서영 씨는 이상한 분이네요. 왜요? 남일에 왜 이렇게 열심히세요? 남일이 아니니까요. 서영 씨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도 야간 근무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퇴근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경비실 불은 항상 켜져 있더라고요. 그게 좀 위안이 됐어요. 누가 깨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저도. 서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알아요. 새벽에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저처럼요. 계속 1회차 글자 수 약 6,800자, 2회차 대본 승 후반전. 그 뒤로 종종 마주쳤습니다. 새벽이면 서영 씨가 퇴근하는 시간과 제 운동 시간이 겹쳤거든요.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나중엔요. 서로 기다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뛰셨어요? 네. 비 오는데요. 비 와도 뜁니다. 감기 걸리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평생 감기 안 걸려봤습니다. 서영 씨가 웃었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군대 있을 때 그랬습니다. 감기 걸리면 못 버티거든요. 군대요? 서영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해병대요. 헐, 해병대요? 저희 아버지도 해병되셨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요? 네. 7사단인가? 맨날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7사단. 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7사단이었습니다. 진짜요? 서영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살아계셨으면. 돌아가셨습니까? 네. 제가 20살 때요. 벌써 14년 전이에요.
서영 씨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고였어요. 공사 현장에서요. 아버지도 건설 쪽 일하셨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때는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요. 서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닮은 분 보면 반갑더라고요. 태수 씨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비슷해요. 태수 씨, 말수 적은 것도 그렇고요. 새벽에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저보다 좋은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서영 씨가 웃었어요. 제 눈은 정확해요. 저 간호사거든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좋은 사람은 눈에서 나와요. 태수 씨 눈이요. 좋은 눈이에요. 부끄러웠습니다. 64살 먹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새벽마다 벤치에 앉아서요.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요. 서영 씨가 병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오늘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요. 보호자가 안 왔어요. 끝까지. 혼자 죽으면 어떡해요. 사람이. 서영 씨 눈이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힘든 일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죠. 제가 말했습니다. 전에 서영 씨가 한 말 그대로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영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태수 씨, 의외로 장난기 있으시네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좋아요. 저 이런 사람 좋아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서영 씨는 34세였습니다. 저는 64세였어요. 딱 30년 차이.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았어요. 서영 씨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60세쯤 되셨을 테니까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저녁이 지나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새벽이 오면 좋겠다고요. 병이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걸리면 안 되는 병이요. 2월 초였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뛰었어요. 눈길이라 조심했습니다. 태수 씨, 서영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눈밭을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훅! 넘어지려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팔을 잡았어요. 끌어당겼습니다. 서영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서영 씨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네, 괜찮아요. 어색했습니다. 둘 다 어색했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갈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영 씨가 총총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 씨 팔을 잡았던 손에요.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서영 씨를 못 봤습니다. 야근이 없었던 건지 저를 피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다. 스스로 말했어요. 서영 씨가 피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 같은 늙은이한테
붙잡힐 이유 없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경비실에 누가 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크도 없이 당신이 강태수야?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누구십니까? 강준혁이야. 네 아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준혁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준혁이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25년 동안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 아버지가 연락하면 받아줬어야지. 뭐? 준혁이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받아줬어야지라고 했어? 엄마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야. 빚 갚느라고. 그게 핑계가 돼?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15년 동안 빚 갚았다고?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생일 때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연락했어. 네 엄마가 안 받았어. 거짓말하지 마. 경비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버지는 우리 버리고 갔다고.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건 아니야. 준혁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빚 다 갚고도 10년이나 지났잖아. 왜 연락 안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빚 다 갚고 나서요.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무슨 면목으로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아버지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비겁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준혁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여기서 젊은 여자한테 치근덕거린다며? 뭐? 서영이 언니가 그랬어. 경비 아저씨랑 친해졌다고.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서영이 언니. 너 서영 씨 알아? 알다마다. 어릴 때 옆집 살았거든. 나보다 4살 어리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서영 씨가 준혁이 어릴 때 이웃이었다고요. 그러면 서영 씨 아버지랑 저랑 같은 해병대 출신인 것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언니가 연락해서 물어보더라고. 혹시 아버지 이름이 강태수 아니냐고.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야. 준혁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젊은 여자한테 뭔 짓이야.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한 거면 괜찮은 거야? 남들이 보기에 그게 어때 보이겠어? 딸뻘되는 여자한테 붙어서 커피나 마시고 새벽에 둘이서 만나고 그건 창피한 줄 알아. 준혁이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25년 전에도 창피했어. 애들이 물어봤거든. 준혁아 아빠 어디 갔냐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없다고 했어. 아빠 없다고. 지금도 창피해. 60 넘은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것도 창피하고 젊은 여자한테 치근덕거린다는 것도 창피해. 준혁아, 서영이 언니한테 연락하지 마. 준혁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 더 이상 창피하게 하지 말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피하다. 그 말이 맴돌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요. 아들한테 창피한 아버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작에요. 그래도 직접 들으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2병을 비웠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보통은 반병도 안 마시거든요. 새벽이 됐는데 뛰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박 소장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 씨, 태수 씨 계세요? 서영 씨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가 서 있었어요. 간호사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운동 안 하세요? 좀 쉬고 있습니다. 준혁이 오빠가요. 서영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들었습니까? 오빠한테 직접 들었어요. 서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보고 정신 차리래요. 60 넘은 경비 아저씨한테 뭔 짓이냐고. 맞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요. 태수 씨가 좋아요. 서영 씨, 아버지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태수 씨가 좋아요. 사람으로서요. 저는 64살입니다. 알아요. 서영 씨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서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혼자 뛰는 뒷모습 봤어요. 비 맞으면서도 뛰고, 눈 맞으면서도 뛰고,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 알고 싶었어요. 태수 씨가 뭐랑 싸우는지 같이 싸우고 싶었어요. 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14년 동안 사람들은 저보고 괜찮냐고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태수 씨는요. 처음으로 힘들겠다고 해줬잖아요. 익숙하면 안 된다고 해줬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다. 서영 씨, 좀 더 생각해 봐 주세요. 서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기다릴게요. 태수 씨가 결정할 때까지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경비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근데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서영 씨 마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까요? 30년 차이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계속 2회차 글자 수 약 6,900자, 3회차 대본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뛰면서요. 뛰지 않을 때도요. 서영 씨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우고 싶다. 그 말이요. 저는 평생 혼자 싸워왔어요.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사업 망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빚 갚을 때도요. 경비원 생활할 때도요. 옆에 누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아내도요. 떠날 때 그랬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잖아. 그게 욕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은 알아요. 혼자서 잘 산다는 건요. 곁에 둘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영 씨가요. 곁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싸우고 싶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운동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준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경비실 왔을 때는 니라고 했거든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그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서영이 언니가요. 응. 편지를 보내왔어요. 손편지로. 손편지. 길더라고요. 10장짜리. 준혁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모르던 얘기들이요. 뭔 얘기? 빚 갚느라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 현장 일하다가 손가락 2개가 부러졌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테이프로 감았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 옛날 얘기 나와서 또 있더라고요.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빚 다 갚고 나서 대구에 왔었다면서요. 제가 고3 때 그랬어. 저도 몰랐어요. 그거 제가 대구에 갔던 건요. 2006년이었습니다. 빚 다 갚고 1년 후였어요. 준혁이 졸업식 보러 갔습니다. 멀리서요. 교문 밖에 서 있었어요. 학부모석에 앉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졸업식 끝나고 준혁이가 친구들이랑 나오는 거 봤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환하게요. 그거 보고 돌아왔어요. 말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그 웃음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왜 말 안 걸었어요? 네가 웃고 있었어. 친구들이랑. 그래서요? 그 웃음 깨기 싫었어. 준혁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바보같이? 뭐? 바보 같다고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 걸었으면 됐잖아요. 아버지라고요. 보고 싶었다고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어요. 명절 때마다 창피했어요. 애들은 다 아빠 손잡고 다니는데 저만 없었어요. 원망했어요. 솔직히요. 많이요. 알아. 근데요.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우리 버리고 편하게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준혁아, 죄송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하다고 한 거요. 취소할게요. 아니야. 네가 그럴 만했어.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됐잖아요. 작년에요. 뭐? 딸이에요. 100일 됐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제가 손녀가 있다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준혁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은 아기였습니다. 눈이 준혁이를 닮았어요. 코는 며느리 닮았나 봅니다. 이쁘다. 이름은 서윤이에요. 강서윤. 서윤이. 아버지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보러 오세요. 아내가 아버지 보고 싶대요. 며느리가? 네. 저도요. 솔직히요. 눈물이 났습니다. 64살 먹어서 아들 앞에서 울었어요. 창피했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울지 마세요. 준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잖아요. 둘이서 한참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아들하고 나란히 앉은 게요.
아버지, 응, 서영이 언니 얘기요. 준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반대 안 해요. 이제는요. 뭐, 언니 편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웃는 거 본 적 없다고요. 한 번만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웃는 거 보고 싶어요. 준혁아, 행복하세요. 아버지,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서윤이가 기다려서요. 그래.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알았어. 준혁이가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멈췄어요. 아버지, 응, 사랑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준혁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랑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새벽 5시, 운동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태수 씨, 서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요. 서영 씨, 준혁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화해했다고요. 고맙습니다. 편지 보내줘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영 씨가 웃었습니다. 태수 씨, 네. 저 할 말 있어요. 서영 씨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차이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네. 근데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서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포즈예요. 받아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침에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새벽에 깨면 옆에 있고 싶어요. 태수 씨 곁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요. 64살 먹어서 눈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서영 씨, 네.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그냥 경비원이에요. 30년 후에는 제가 94살입니다. 그때 서영 씨는 64살이에요. 지금 저처럼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요. 94살 태수 씨도 좋아요. 그때도 새벽에 뛰고 계실 것 같거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장담 못합니다. 못 뛰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휠체어로요. 저 간호사잖아요. 그 정도는 해요. 저는 서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도 맑았어요. 후회 안 합니까? 안 해요. 힘들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요? 그래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요. 서영 씨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태수 씨, 아침에 같이 운동하고요. 저녁에 같이 밥 먹고요. 새벽에 깨면 옆에 있고 싶습니다. 서영 씨 곁에요. 서영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요. 고마운 건 저입니다. 저는 서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손은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 네. 웃고 있어요. 네. 지금 웃고 있어요. 처음 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고 있었구나. 제가요. 64살 먹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경비원을 그만뒀어요. 서영 씨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서영 씨 아파트에서요. 박 소장이 뭐라고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마지막 날 악수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노인 건강 프로그램 강사로요. 제 나이에 몸 관리하는 비결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수색대 훈련법 응용해서요. 인기가 좀 있었어요. 회원 중에 제 또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게 적성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준혁이네 갑니다. 서윤이 보러요. 손녀가 저를 보면 웃어요. 이가 없는 잇몸을 드러내면서요. 그거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집니다. 며느리가 밥을 해줘요. 준혁이 아내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끝내줬어요. 다음 주에 서영이도 데리고 올게요. 네. 언니도 같이 오세요. 며느리가 서영 씨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로는 동생이에요. 그래도 학렬상 맞추는 거였습니다. 서영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 언니라는 말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서영이라고 해요. 에이, 그래도 어른인데. 괜찮아요. 친구처럼 지내요. 우리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제가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았구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서영 씨랑 같이 뛰고 있었어요. 나란히요. 태수 씨, 네. 행복해요? 저는 서영 씨를 봤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진심이었어요. 64살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서영 씨가 웃었어요. 매일 이렇게 뛰어요. 우리, 그럽시다. 94살까지요. 100살까지요. 서영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근데 춥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따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인기척 하나 없는 시간. 그때 두 사람이 뛰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남자와 단발머리 여자. 나란히요.